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시는 게 그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재밌게 나왔었던 그 새얼간이라는 인도의 IT 최첨단 최고의 공과대학을 세 명의 얼간이가 들어가서 졸업을 해서 한 분 굉장히 성공을 하죠. 뭐 그런 얘기인데 제가 오늘 새얼간이를 가져온 얘기가 과연 지금 S&P 500 ETF보다 더 센 ETF를 얘기한 3명의 얼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간이라고 표현했는데, 자, 3명의 ETF 천재가 될 수 있습니다. 과연 1년 후에 아니면 2, 3년 후에 S&P 500 대형 지수보다 더 센 ETF, 러셀 2000 ETF가 더 강한 수익률을 보인다고 얘기하는 굉장히 엉뚱한 3명의 얼간이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버 원, 첫 번째 얼간입니다. 글로벌 펀드 스트랩 글로벌 어드바이서에 근무하는 리서치 헤드입니다. 톰 리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러셀 2000가 S&P 500 ETF를 수년에 2배 이상 비트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얘기입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종목 추천이나 투자 권유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말씀을 드리고 펀드 스트랩 글로벌 어드바이서 리서치 헤드인 톰 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두 가지 근거로 소형주들의 강세를 얘기를 했습니다. 넘버 원이 소형주들은 변동금리 부채가 많아서 금리를 인하하면 대형주들보다 변동금리니까 고정금리가 아니고 이자를 덜 내고 더 수혜가 큽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더 싼 밸류에이션을 PBR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평가보다는 저평가 주식 ETF를 사는 게 유명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스몰캡주인데요. 러셀 2000는 S&P 500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S&P에 상장된 상위 500개잖아요. 그래서 이건 대형주 지수라고 하죠. 뭐 가장 큰 게 지금은 엔비디아부터 해가지고 애플 이렇게 나가잖아요. 자, 이런 S&P 500 지수 너무 잘 알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그렇다고 러셀 2000 종목을 다 살 수는 없으니까 스몰캡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ETF로 사는 거죠. 뱅가드에서 러셀 2000 ETF를 이게 티커가 VTWO라고 되어 있고요. 0.1% 보수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예전에 뭐 뮤추얼 펀드 뭐 이런 펀드의 보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러셀 2000개 종목, 스몰캡 종목을 2000개 사서 보유하면 2000개 살면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한 100개여도 1%인데 그죠? 1000개면 0.1%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비율을 사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2000개 주식을 사는 수고를 덜어주는 대신에 연 0.1% 보수율을 떼가는 게 VTO라고 하는 뱅가드에서 러셀 2000 추정하는 ETF의 보수입니다. 여기는 11% 정도 비중이 테크 업종입니다. 그죠? 그런데 테크 업종 대형주 S&P 500 지수에는 뭐 다 그렇잖아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전부 다 이렇게 테크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테크 종목이 32%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톰 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다들 대형주 빅테크 여기에 사실은 몰빵해 있는데 아닙니다. 소형주 사야 됩니다. 라고 하는 분이 첫 번째 얼간이일지 천재일지 나왔고요. 두 번째, 자, 이분은 좀 큰 증권사고요. JP 모건 체이스의 체이스 은행하고 JP하고 합했죠. 그래서 JP 모건 체이스입니다. 마이클 캠벨리스트라는 분이 이분은 스트래터지스트입니다. 이분이 두 가지 얘기를 하면서 스몰캡이 21세기 들어서 최저 수준으로 싸졌다. 가격이 낮은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이 저렴하다. 밸류에이션이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버원은 아까 기준금리 인하할 때는 소형주가 강세였다라고 하는 게 넘버원이고요.
요거는 첫 번째하고 비슷하고요. 두 번째는 좀 마이클 텀 리하고 좀 다른데요. 자, 마이클 캠벨리스트는 트럼프 관세로 트럼프가 이제 적어도 10% 모든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은 60%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관세로 대형주가 더 큰 손해를 볼 거기 때문에 소형주가 더 유리하다. 그래서 이거는 정책 모멘텀까지 트럼프가 관세를 먹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더 소형주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캠벨리스, JP 모간 체이스 스트래터지가 쓴 글이고요. 자, 다시 한번 종목 추천이나 투자 권위 없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얼간이가 될지 아니면 세 번째 천자가 될지, 이분은 굉장히 더 유명한 골드만삭스에 계시는 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니아 스미트라는 분하고 젠 뉴서라고 하는 그 스트래터지스트가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스몰캡 주식이 빛날 때인가요? 라고 퀘스천을 해놓고 스몰캡에게 지금 다시 운이 돌아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 얘기를 포인트를 뒀습니다. 넘버 원, 좀 비슷한 얘기인데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금리 인하 때 좋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은 조금 더 골드만삭스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스마트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된 후 12개월 동안 소형주는 12% 대형주보다 강세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1985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85, 그러니까 95, 05, 15, 25, 거의 40년 동안이죠. 40년 이후 동안 봤더니 이랬다는 거예요. 짧은 기간 보는 게 아니에요. 뭐 짧은 기간 하루, 뭐 이틀, 1시간, 1분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자, 지금 아직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내년 상반기, 내년 뭐 7월, 8월, 지금 그 FOMC 이제 포인트로 금리 인하 사이클 컨센서스로 보여지는 걸로 따지면 내년 인하로부터도 12개월 동안 그러니까 내년 6월에 종료된다고 하면 후내년 2025년에 종료되면 2026년 6월까지 소형주는 대형주보다 12%더 위에 있을 겁니다. 예전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겁니다 라고 전망을 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를 든 거는 이제 이거는 중간 P입니다. 러셀 2000가 소형주 스몰캡 2000개 모아놓은 P는 S&P 500 대형주 중간 PE, 이게 이제 에버리지가 아니라 미디언입니다. 뭐 비슷한 개념인데요. 에버리지는 전부 합해서 100으로 나눈 거고요. 미디안은 중간은 100부터 1부터 100까지 나래비를 세운 다음에 50등 중간에 딱 가운데 있는 PE를 이제 미디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 S&P 500 대형주 중간 PE보다 러셀 2000의 중간 PE 기업의 PE가 2% 낮았다. 1985년 이후에 PE가 낮았어요. PE가. 그러나 지금은 둘 차이는 28% 훨씬 더 많이 벌어져 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PE는 2% 정도 소형주가 낮은 게 맞는데, 맞은 게 아니라 낮아왔었다. 40년 동안. 그렇지만 지금은 오히려 28%까지 26%가 더 벌어져 있다. 그래서 평균 회귀한다. 그러면 올라갈 확률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의 스트래터지스트 한니아 스미트 젠 뉴서라는 분이 스몰캡이 미국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기준 아니에요. 미국 소형주 러셀 2000가 내년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끝나면 1년 후 2025년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대강 끝난다고 예상이 되는데, 끝나고 나면 2026년까지 러셀 2000가 소형주 지수가 대형주 지수 S&P 500 지수보다 더 강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러셀 2000는 스몰캡이라고 하는데 어떤 거냐, 이게 약간 이제 캐터거리가, 우리나라는 지금 삼성전자가 제일 크지만 삼성전자가 잽도 안 되는 그죠? 삼성전자보다
훨씬 큰 기업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세 개만 있거든요. 이게 라지 캡, 미드 캡, 스몰 캡 이렇게 세 개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다섯 개가 있습니다. 예, 대형주라고 하지 않고 메가 캡이란 이거 캐피탈리제이션이잖아요. 예, 메가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주가 아닌 극소형주가 마이크로가 있습니다. 근데 소형주여도 마이크로여도 이게 보시면 100만 달러가 10억이잖아요. 14억 정도인데 1,400원이니까 자 10억, 100억, 1000억 거의 4천억 이하를 우리는 소형주를 뭐 2천억, 뭐 1천억 이렇게 할 텐데 4천억 원 이하를 소형주도 아니고 마이크로라고 합니다. 소형주는 적어도 4천억에서 2조 6천억 정도. 우리나라가 조원, 우리나라가 1조 이상이면 지금 소형주는 아닌데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은 워낙 그 시가총액이 큰 회사가 많기 때문에 미국의 스몰캡은 300 지금 300 밀리언 달러니까 이게 10억, 100억, 1000억, 3600억 거의 3600억 이상에서 지금 1400원 2 곱하면 그렇죠? 3400억 이상에서 2조 8천억 예, 2.8조 대략 3조 원 미만의 회사입니다. 이거에 2,000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덱스에 ETF에 투자하는 장점은 한 기업이 파산할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2,000개니까 2,000개가 전부 파산하지 않는 한 스몰캡이 전부 파산하지 않는 한 괜찮겠죠. 자, 이 회사에 있는 게 러셀 2000를 그 편입하는 거거든요. 자, 미드캡, 라지캡, 메가캡. 메가캡이 지금 280조 원이겠죠.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만 포함이 되는 삼성전자 다 이상인 삼성전자급 이상만 포함된 메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3명의 얼간이일지 모르겠지만 혹은 1년 후에 3명의 천재일지 모르겠지만 스몰캡의 수익률이 라지 앤 메가캡이겠죠. 대부분 대형주니까 시가총액 비율이니까 메가캡 비중이 훨씬 클 겁니다. 메가캡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3명의 얼간이 ETF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VTU 아까 제가 그 러셀 2000하고 S&P 500 지수하고 최근 5년을 비교해 본 차트를 잠깐 한번 캡처해 왔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 보라색이 VDW 이게 이제 러셀 2000 스몰캡 지수 스몰캡 2000개를 추정하는 ETF거든요. 그런데 쭉 보시면 잘 나갈 때는 언제까지 잘 나갔냐? 최근 5년 동안에 항상 지금처럼 항상 뒤진 건 아니었어요. 최근 한 2년까지는 러셀 2000 스몰캡 ETF가 더 잘 나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자 2022년부터 많이 빠졌고 반등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은 항상 최근 6개월, 1년 전, 2년보다는 지금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형주가 뒤지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45년간, 40년간 따져보면 실제 그렇지 않다. 왔다 갔다 한다. 등록 시소가 있다. 그래서 지금 ETF 러셀 소형주 2000개에 투자하는 스몰캡에 투자하는 미국 기준으로 미국 기준 러셀 2000 ETF가 대형주 S&P 500 지수를 최근 3년은 뒤지고 있지만 이게 다시 평균 회귀로 뒤집어져서 S&P 500 지수 대형주 지수보다 소형주 러셀 2000 ETF가 더 초과 수익을 낼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